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권영서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을 살려줄 책, 여러분께서 중압감, 또 무력감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구원해 줄 책, 바로 작은 것의 힘, 사소한 행동의 심리학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나만의 신념, 나만의 규칙이 나를 괴롭힐 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신념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여러분 안에 내면하는 규칙을 또 있을 거고, 혹은 나만의 윤리 의식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보고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보고자, 또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삶으로, 또 사람으로 살아보고자 만든 것인데, 이러한 어떤 신념들, 규칙들은 나만의 신념과 나만의 규칙이지만 내 스스로가 만든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한 신념과 규칙은 좋습니다. 왜냐면 책에서 좀 이따 읽어 드릴 텐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나의 어떤 신념이 있으면 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이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대로 갔을 때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좀 엄격하거나 또 그 신념을 너무 경직되게 갖고 있으면 그런 신념 때문에 내 자신이 괴롭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좀 많이 벗어났는데, 얘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다? 혹은 다른 사람이 좀 기분이 언짢게 되는 거를 좀 극도로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얼핏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도 그러한 나만의 신념이 저를 많이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반대로 저한테 좀 반골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처를 주게 되거나 아니면 기분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죠. 그 갈등하는 자체가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 때는 할 일을 해야지. 특히 이제 저가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제가 발언의 중요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냐,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의 자리냐, 이럴 때에는 반골 기질 그대로 제가 아는 데를 대놓고 얘기한 편이고,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대 의견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거를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웠는데, 한동안 힘들었던 거는 그 사이에 갈등하는 그러니까 내가 세운 신념 때문에 더 힘든 거죠. 또 신념과 규칙이 막 충돌하면서 저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유연하게, 또 정말로 그 본질을 생각하면서 맥락에 맞게끔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내 스스로가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규칙 때문에 힘들 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원치 않은 감정이나 또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이 여러분의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규칙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종교마다 어떤 윤리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윤리의식이, 그 윤리가 자기 자신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 괴롭히는 것이 내가 그 윤리가 옳기 때문에 옳은 거를 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내가 믿는 바, 속칭 그 종교의 진리와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윤리 때문에 힘듭니다. 아마 종교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따져보십시오.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니니까 기독교 진리와 기독교 윤리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걸 구분할 수 있을 때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는 진리보다 위가 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윤리를 지키면 진리를 다 정치하느냐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은 진리에 어긋나는 윤리를 주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쨌거나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신념이 무엇이지? 내가만의 내면에 있는 규칙이 무엇이지? 혹시 그런 것들이 날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책을 쭉 읽어 드릴게요.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기가 하는 선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필수 사항과 의무가 등장하게 된다. 이런 규칙에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나 늘 진심만 말해야 한다. 어른, 상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규칙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하거나 하지 않은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잃을 지경까지 이른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예의에 대한 규칙을 신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계속 남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다가 그 상황에 점점 환멸을 느끼면 수동적으로 변하고 내면의 분노와 원한이 골마 터진다. 또 항상 자기 생각을 말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굳이 피드백을 하는 바람에 일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 범죄에 속하는 사람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본인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행동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한다. 우리의 필수 사항과 의무는 매우 유용한 경우가 많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이 기존에 저장해둔 비슷한 시나리오 견본을 참조하면서 공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규칙을 이용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 의문도 품지 않은 채 필수 사항과 의무에 따라서만 살아간다면 자신의 필요와 욕구, 본능을 신뢰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규칙을 어기지 않는 데만 주력하면서 살려면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계속 침묵시키고 억압해야 한다. 집요하게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살면 곧 스스로를 통제하게 된다. 우리는 자기 행동의 결과를 제어하고 싶어 한다. 위안이 되는 결과만 바라고 불편한 결과는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정체성을 잃고 본인에게 소중한 것과도 단절될 것이다. 보통 이런 규칙은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과 관계에서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게 본인에게 해가 되거나 그 상황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방해해도 그 규칙은 어디에나 두루 적용된다고 여기면서 끈질기게 집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나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그 신념대로 산다 라는 것이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참 그거는 두 가지로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한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앞부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념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괴로워서 정말 내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거나 혹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리더들이 저는 신념이 있으면 그 신념을 어느 순간에도 꺾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상황이 바뀌면 신념도 바뀌어야죠. 그렇죠? 공동체를 위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 맥락이 바뀌었어. 그럼 내가 원래 신념이 있다 하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갖고 있는 신념을 부러뜨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면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하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대외적인 리더의 모습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정말로 나의 신념,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규칙이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시가 나왔죠? 다른 사람은 항상 행복해야 된다, 항상 뭔가 피드백을 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의를 꼭 지켜야 된다, 뭐 등등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괴롭힘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다면 두 번째로는 정말 그 규칙이 옳은 것인가, 나한테 좋은 것인가, 그 규칙 때문에 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규칙, 신념을 의문을 던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태반입니다. 근데 그것이 틀렸음을 혹은 변형할 가능성이 필요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신념을 유연하게 바꾸거나, 그러니까 조금 수정하거나 전면 수정하거나 어쨌든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싫어. 난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상황을 위해서 뭔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해야 돼. 혹은 내가 질책을 해야 돼. 그러면 상처를 받겠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신념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제가 내린 새로운 규칙이 뭐죠?
그 신념을 전면 수정하기보다 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맥락을 파악하자. 그래서 공적인 자리나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에는 내 반골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자. 그래서 아닌 건 확실히 아니라고 하자.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사사로운 일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자. 그것이 나만의 신념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솔루션이 나옵니다. 이 책의 장점이죠. 솔루션이 이건 비슷한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스몰 스텝, 규칙에 따라 살 경우 자기의 이상적인 인물상에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멀어지는가. 스몰 스텝 다이어리의 새 페이지 상단에 내가 지키는 규칙이라는 제목을 적는다. 페이지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반을 나눈다. 왼쪽에는 여러분이 지키는 문화적 규칙을 3가지 적는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런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화 규칙은 자기 신념일 수도 있고 자기의 윤리일 수도 있습니다. 3가지 규칙을 떠올리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계속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실제 수많은 문화적 규칙을 따라 살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 장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사례들을 힌트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자기가 따르는 규칙을 인정하고 적는 것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 일단 적는 것만으로도 어떻다? 네, 발전한 거다. 성장하고 있는 거다.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다. 페이지 오른쪽에는 이 각 규칙을 좀 더 유연하게 변형시킨 지침을 적고 이걸 앞으로의 행동 방침으로 삼는다. 반드시 남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규칙을 남들을 다정하고 존중한 태도로 대하겠다로 바꾼 이 장의 사례로 힌트를 삼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말자 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구분하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상황일 때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 할 얘기를 하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사로운 상황에서는 굳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건들지 말자 라는 걸로 바꾼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갖고 있는 신념이나 규칙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이런 방식으로 탈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